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네, 지금 시장 정말 개판이죠. 오늘도 에너빌리티도 저가 낮추면서 무려 마이너스 7%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 투매가 장난이 아닌 시장인데,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저점을 깨버리면서 공포가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과연 나오기는 할까, 정말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 봅니다.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밴드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조정을 뜻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계속 주가 밀리는 흐름이 나오죠. 이 돌파, 반짝 돌파라도 나와야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저항권에 현재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좀 예측을 해드린다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돌파하는 이 반등의 흐름이 터져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극저점이 올 때 영상을 많이 남겨드립니다. 종목들의 엄청난 이 극저점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극저점을 알리는 그 신호가 하나둘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이 지독한 투매가 왜 발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반등은 가능한 건지, 그 반등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노려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반등을 예측을 하려면 지금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좀 주봉에서 보자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그냥 딱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던 악착같이 주포들이 항상 지켜왔던 이 생명선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추세가 깨져버렸다. 그러면서 현재 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봉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고점권에서 발생하는 그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명확하게 만들고 현재 이 추가적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점 신호가 발생이 됐고 현재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내려온 하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락 역시 좀 가속화가 되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이 여러분들 벌써 14만 원에서 7만 원이니까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거예요. 반토막 이상이.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반토막이 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반토막 내지 그 이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즉 지금 시장의 조정,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문제다. 자, 그래서 시장 설명도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 종목이지만 지금 코스피는 3전 하이닉스 때문에 괴리율이 생겨서 현재 차트와 맞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투심을 파악하려면 코스닥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반등 나올 때 똑같이 반등이 나왔죠. 그죠? 꼬리 달리면서 현재 꼬리 달리는 거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코스닥이 무려 고점 대비 40%가 빠진 거예요. 무슨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죠? 팬데믹이 온 것도 아닌데 그 이상으로 현재 코스닥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빠질 대로 빠짐이 치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단기 동평선 저항 맞고 밀리고 있지만 하락이 거대지만, 그리고 이 오늘의 투매에서 저점이 깨지긴 했지만 저는 이 깨지는 게 현재 이 페이크라고 보고 있는 거죠. 페이크. 현재에 대한 투매는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털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장중에 또 코스피 빠지면서, 그러니까 삼전하이닉스가 투매가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되면서 코스닥이 저점을 깨버리긴 했지만 지금 종가상에 또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 앞전에 보면 한번 강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저점을 깬 파동인데, 그죠? 이게 페이크성 매도라는 거예요. 투심으로 만든 페이크가 진행이 됐다. 종가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의 반등. 에너빌리티 역시도 지금 종가상 딱 저점 지킨 거잖아요. 그럼 이게 분봉상에서 이 하나의 쌍바닥의 관점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되면 이 1번의 반등 때보다 현재 더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코스닥은 먼저 빠졌고,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삼전과 하이닉스가 안 빠졌기 때문에, 조정이었는데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엄청난 계리율이 생기면서 이격이 역대급으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그 이격이라는 게 다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 조정이 투매로 나눈 거고, 코스닥은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을 깨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개념을 그리는 거고, 투시 마카이 나오면 마지막 투매겠죠. 그 수렴이 저는 완성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찍혔다는 거죠. 월봉 보면 어떻습니까? 3단 하락으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지점에 찍히더라는 거죠, 오늘.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개인들의 이 신용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오는 그 시점이 저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투매 물량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무려 5조 8천억 원. 역대급의 반대 매매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뭐 외인기관 금융투자가 지금 싹 다 받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다 쑥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한 맞물림이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반등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 이렇게 중기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면 저점을 찍고 나오는 반등은 이 파동에 대한 실적 반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반등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분봉의 흐름을 볼 땐 극심한 하락 뒤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됐던 거고, 자, 똑같이 극심한 하락 뒤에 나오는 반등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어떤 중기적 반등 형태가 나올 확률이 현재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현재 이 맥점 분봉을 돌파를 하지 못했는데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그 반등 때 이렇게 바닥 똑같죠. 쌍바닥 나오는 거 그죠? 저점에서 마지막 툼에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돌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맥점 분봉을 타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반등의 고점을 딱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다가 이렇게 딱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이번에 반등 역시도 엑시트를 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말씀드렸죠. 이때와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툼에 나오고, 그러니까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전환이기 때문에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 현재도 쌍바닥이 나오고 나서 전환이기 때문에 이 맥점 분봉이 돌파가 될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더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타고 가는 흐름을 최대한 즐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 딱 깨지는 흐름 속에서 제가 이 엑시트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이 엑시트 신호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이 돌파의 매수 타점, 깨지는 이 매도에 대한 타점,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기적 저점에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강력한 반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현재 나오는 이 투매가 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후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 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